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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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여러분과 함께 운영체제를 강의하게 된 박경호입니다. 첫 만남이라 조금 강력해 보이려고 빨간색 남방을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패션 괜찮은가요? 우한 코로나 덕분에 지난 학기 수업도 거의 비대면으로 끝냈죠. 이번 학기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즐겁게 얼굴도 보면서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우한 코로나 이놈들이 생쇼를 하는 바람에 시작부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치사율은 그닥 높지 않아서 많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걸리면은 자가격리라든가 개인 감금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 거리두기 예방수칙 잘 지켜서 우리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한다고 하죠. 지난 학기 비대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비대면 강의 효과가 강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매우 좋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대면 강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이나 지각, 또 잠깐 멍 때리다가 교수님 강의를 놓치면은 다시 들을 방법이 없는데 비대면 강의는 내가 보고 싶으면 또 보고, 보고 싶으면 또 보고, 보고 싶으면 또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100%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낭만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보면 이번 비대면 강의는 기존의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운영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운영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 순서는 패러다임 시프트,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 교육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묻고 답하기 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죠. 새로운 시대. 2099년에는 지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2099년이면은 어떤 미래학자는요 2044년, 45년, 42년 이때가 되면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걸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풀로 영상을 틀어주게 되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주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검색란에 2099년 지구의 모습 또는 지구의 모습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즐겁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 미래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보다는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올린 거니까. 자, 여기 지금 바로 누르면은 얘는 이제 화면이 커져가지고 플로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저작권에 걸리지 가장 않도록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생각이 조금 만들겠습니다. 다르신가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커즈와일 씨는 현재까지 7권의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중 5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20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3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네요. 또 평판 스캐너,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광학문자 인식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기를 탄생시킨 발명가이기도 해요. 지금은 구글의 기술 책임자로서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겐 레이 커즈와일의 미래 예측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술은 선형적 성장이 아닌 지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예측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래학자가 예측한 향후 미래 100년의 기술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온갖 가정용 전자제품과 주변 기기의 코드, 케이블선 같은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옷, 액세서리, 가구, 그리고 집의 벽의 모든 곳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되게 되죠. 물론 그곳엔 초소형 렌즈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도 함께 내장됩니다. 또한 인공망막, 생체공학 귀, 그 밖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신경 임플란트도 등장하게 돼요. 척추 손상 환자는 컴퓨터나 자신의 뇌신경세포 축삭 말단에서 명령을 보내는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파워 어시스트 기기를 조작하면서 걸을 수 있게 되죠. 2020년 지구 육지 면적의 약 85%나 되는 곳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돼요. 접속 방식은 대부분 무선이고 인터넷 요금도 무척 저렴한 편이죠. 또 컴퓨터의 성능은 인간의 두뇌와 맞먹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2022년 미국과 유럽에선 인류와 로봇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2024년 자동차 제조 시 인공지능 탑재가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는 운전이 금지되게 되죠. 사람이 운전을 2025년 못한다고 하네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대신 몸 안에 장착하는 임플란트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됩니다. 인간은 노화를 막는 기술을 발견해 나노머신이나 그 밖에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수명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게 되죠. 2028년 바코드가 나왔다고 난리가 대체 났었는데 에너지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보급률이 올라가고 결국 과학의 인류의 발전은 총 에너지 놀라운 것 사용량을 같아요. 감당할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2029년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테스트로, 즉 튜링 테스트를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하게 되고 진짜 인간보다 더욱더 인간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평균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 컴퓨터를 1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되죠. 고성능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한다. 2030년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모든 제품의 생산 단가가 파격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2031년 작은 병원에서부터 큰 병원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인공장기를 제조하는 3D 프린터를 모든 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사이보그가 될 것이고 인공신체를 이식하는 임플란트가 너무 많이 보급돼 600만 불의 인간의 사나이. 존재에 대한 So 재해석이 much. 이루어지게 되죠. 네. 뇌 실제 또는 나오네요. 특정 신경세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인지기능 강화, 기억력 향상, 반응 속도 증가, 학습 시간 단축과 같은 능력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2032년 나노머신은 결국 인간의 뇌를 마지막까지 스캔하게 되고 사람의 뇌 기능을 더욱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게 됩니다. 2033년
거의 모든 자동차가 자동운전으로 움직입니다. 농업과 교통수단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죠. 2034년, 인간과 인공지능이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영화 데이트도 안 그녀, 되는군요. 서툰 당신을 안아줄 이름에서 등장한 스토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가상현실 컨택트 렌즈와 가상현실 안경을 사용하면 망막에 영상을 비출 수 있게 되고 당신의 가상 여자친구도 육체를 갖게 되죠.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계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계도 전 권리가 세계에서 있는 관리하는 시대가 방어 오는군요. 위성이 네. 대형 운석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걸 미리 막아줄 수도 있게 되죠. 2036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생물학에도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생물학의 프로그래밍. 인류는 사람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넣고 병의 치료를 위해 세포를 프로그래밍하게 되죠. 2037년, 이전까진 신의 영역이었던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뇌를 세세하게 나누어 뇌의 하위 영역이 하는 역할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게 되죠. 뇌의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은 모두 복합화되고 이 자료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컴퓨터의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되게 됩니다. 2038년, 트랜스 휴먼 기술의 성과로서 인간과 로봇의 융합이 실현됩니다. 카메라의 기능이 탑재된 안구, 그 밖에 추가 장착 파츠까지 많은 옵션과 신체 임플란트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체 임플란트라고 하나요? 2039년, 나노머신을 뇌에 직접 장착해 뇌세포에서 전기 신호의 입출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 버추얼 리얼리티가 실현되게 되죠. 2041년, 인터넷 통신 용량이 지금보다 5억 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5억 곳엔 배. 검색 엔진이 내장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아주 간단해지죠. 2042년, 면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병을 말살하는 나노머신 방위군 덕분에 2045년. 인간은 드디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2042년이 지금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얘기하네요. 2043년, 수많은 나노머신들은 인간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체형을 선물해줍니다. 체형도 인간의 선물하고. 내장은 고품질의 사이버네틱스 기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죠. 2044년, 비생물학적인 지능은 생물학적 지능보다 몇십억 배나 똑똑해집니다. 2079년부터 2099년까지 인류는 전 우주를 정복하게 되고 인간의 우주를 생활을 정복.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지는 시점, 즉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특이점에 시대는 도달하기. 기술의 진보가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몇십억 배나 똑똑한 미래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들로 가득하게 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편으론 허무맹랑한 미래의 기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미래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존재하죠. 미래라고 불리는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과연 미래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발전해 나갈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그 발전한 과학기술로 어디다 주로 사용할까?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미래학자들은 우주를 정복한다고 돼 있네요. 네, 우주 정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세상은 무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바뀜의 중심은 뭐다? 컴퓨터, 디지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디지털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없으면 디지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배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이어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호고요. 저는 스크린미디어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요. 착한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무슨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중견기업 전산실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제가 전산실장에 입직돼가지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ERP도 해봤고, 보안, 통신, 네트워크,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KT 직원하고 막 싸움도 하기도 하고 네,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자료구조론, 운영체제론, 유닉스, SNS, 암호화폐 이런 거 강의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컴퓨터, SNS, 여러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진짜 컴퓨터 치외법권입니다.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SNS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ICT 컨설팅,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데 사이네스 마케팅이라고. 사이네스 마케팅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드루킹이라고 알죠? 드루킹. 사람은 없는데 기계가 막 돌아가서 좋아요 눌러주는 거, 댓글 달아주는 거. 사실 불법인데 합법적인 사이네스 마케팅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이네스 마케팅.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거 하나 캡처해 두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캡처 다 하셨죠? 자,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책. SNS 길라잡이라고 하는 거는 2012년도에 탈고를 했죠. 2010년도에 SNS가 막 뜨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책을 썼죠. 책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목차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내용물이 너무 의학이 됐죠. 너무 구시대적인 내용물이죠. 그때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책을 썼어요. 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뭔가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나랑 같이 책을 쓰자 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기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요거는 실제 탈구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서점에는 안 나왔어요. 다 써서 넘겨주니까 그때 넘겨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2,900만 원까지 찍다가 막 폭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쇄하려고 했던 출판사에서 인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탈구만 하고 책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이네스 마케팅 있죠. 그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관련해서 책을 쓰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책을 한번 쓰려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3개월은 너무나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 써서 탈구해서 인쇄하자마자 버전이 바뀌어 있어.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책 많이 썼는데 쓰다가 포기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어서 착한교육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교육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능시험을 국영수가 아닌
컴영애로 바꾸자. 컴영애가 뭐냐? 컴퓨터 영어 SNS. 영어는 해야 됩니다. 그쵸? 물론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지금 막 귀에다 이어폰 하나만 꽂으면 해주지만 그래도 영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컴퓨터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NS.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은 논리적으로 좀 잘 맞는 사람은 잘하고, 또 나는 문과다 그러면 수학에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엑셀이라고 하는 수학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수학자보다 엑셀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영애가 수능 시험 과목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교수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반 교육,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 교육들, 평생 배워도 한 번 사용 못하는 교육 뭐가 있죠?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분적분 잘 하셨나요? 저도 미분적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동안 미분적분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죠. 그래도 국어 같은 건 좀 나아. 수학은 좀 나아. 지질학 같은 거 가잖아요. 지질학. 마그마의 발생 원인, 마그마의 구조, 화강암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무암 어떻게. 여러분들 평생 마그마 본 적 있어요? 현무암 제주도 가면 있다. 현무암, 화강암! 필딩에 가면 필딩에 깔려있는 게 화강암이겠죠? 그걸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걸 왜 암기해야 되냐고. 차라리 그런 거 암기할 시간 있으면은 합정역 다음에 홍대역 다음에 신촌역 다음에 이대역 다음에 아현역. 이게 훨씬 더 생활에 필요한 교육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화강암이니 마그마니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경쟁시키고 평가를 하고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쵸?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 교육, 입시를 위한 교육. 요새 모든 시험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볼펜하고 볼펜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볼펜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나요? 저는 볼펜 안 써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볼펜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볼펜 쓸 일은 사인할 때밖에 없어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스마트폰 키보드 가지고 치고 다 디지털로 보관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착한 교육은 뭐냐? 착한 교육. 생활에 필요한 교육.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배우는 게 이거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고대 나와가지고, 회사에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머리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일은 시켜야 되니까, 워드 프로세스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워드 프로세스는 작성할 수 있대. 어떻게 워드 프로세스 작성을 했더니, 자기가 퇴직하기 2년 전에 아래 한글을 가서 학원에 가서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배운 책이 있으니까 그 책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작성을 하겠대. 그러세요. 요새 아래 한글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뭐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버전이 바뀌어가지고요. 메뉴가 다 틀려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원리를 알면요. 검색을 해서 찾잖아요. 그쵸? 그 기능이
메뉴가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일로 당연히 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메뉴 찾느라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이 원리를 모르는 교육이죠. 그리고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교육. 요새 혼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비행기 발명한 사람 라이트 형제, 전구 발명한 사람 에디슨, 그러면 엑셀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워포인트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는 협업으로 집단 지성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볼펜 하나 가지고 자기 머리 가지고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스마트 도구 꼭 쓰셔야 됩니다. 스마트 도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살 가지고는 절대 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 이어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써봐야 돼요. 써봐야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스마트 도구 여러분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부 옛날처럼 도서관에 앉아서 배운 거 삼키고 하는 교육 아니에요. 이제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거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족구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공부 방법입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찾고 돕는 교육. 대도서관, 감스트, 그죠? 대학 안 나왔어도 훌륭한 사람들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지식들은 다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요새 책을 읽거나 유튜브의 내용을 볼 때는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출판일자, 책은. 그 다음에 유튜브는 언제 업로드 시켰나, 그걸 먼저 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식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나는 착한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운영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 강의 개요는 운영체제의 원리, 자원관리 방법, 시스템 보호 등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해하는 게 우리 운영체제 강의 개요고,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먼저 책은 이 책을 사용합니다. 운영체제 개정 3판 구현희 가진 겁니다. 개정 3판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죠.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주차는 지금 우리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2주차는 컴퓨터 시스템, 3주차는 운영체제의 개념 및 목적, 4번째는 운영체제의 구조 및 서비스, 5번째는 프로세스 관리, 6번째는 3D의 개념과 상태 변화, 7번째 병행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요, 앞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계속 외우고 외우고 못 추적하고 외우고 못 추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필기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 책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픈북.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보다는 정리를 잘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준비해서 와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주차에서 10차주차까지는 상호배제. 상호배제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렉 걸렸다고 얘기하는 교착 상태, 개념과 발생 원인, 해결 방법, 스케줄링 알고리즘, 메모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주차에서부터 14주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론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픈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 레포트, 발표, 출석. 근데 발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발표를 못하게 되면요, 이건 다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만점을 드리고 나머지 점수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룰이 바뀌면 그거는 그 바뀐 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못하게 될 경우는 발표를 만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25점, 둘 다 오픈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포트가 20점입니다. 내용보다는 디자인 및 창의력.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레포트보다는 그 단답형 퀴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레포트로 대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는 비대면 강의가 되면 좀 힘들 것 같고, 자, 출석이 10점인데 문제는 4번을 결석하면 F학점입니다. 결석을 3번 하고 지각을 4번 했다. 이것도 F학점입니다. 이것도 F학점. 그러니까 4점 이상 감점이 되면 안 돼요. 3점까지는 감점이 되는, 3.9점까지는 감점이 되는데 4점 이상 감점이 되면 바로 F학점 처리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 레포트, 발표, 출석 20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비대면이니까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행지수 있죠. 뭐 친구를 도와줬다든가, 뭐 강의실에서 청소를 자주 한다든가, 뭐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점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감점은 없습니다. 감점은. 제 멱살을 잡았다. 수업 도중에 절대 감점 안 시킵니다. 그렇다고 잡으란 얘기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문자, 카톡,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는 즉시 봅니다. 카톡은 하루에 3번 봅니다. 이메일은 하루에 1번 또는 이틀에 1번 봅니다. 급한 거는 문자로 보내주시고, 급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양이 많은 거는, 급한 거는 문자고 급하지 않고 양이 많은 거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첫 오리엔테이션 어땠나요? 미래 재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퓨터는 멍청하다입니다. 사람은 기억, 니은, 디귿, 이읒,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아야, 어요, 오요, A, B, C, D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결국 무지 간단하다는 거죠. 그 간단한 게 지구에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 사람들보다 결과물을 빨리 찾아내는 거죠. 결국 달리기는 무지 잘하는데 머리는 빈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빈 깡통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암기 아닙니다.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자, 2학기 강의 시작됐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체제 즐겁고 신나고 알차고 같이 배웠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